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 증시의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오늘 시장은 최근 추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오늘도 상승하며 9일 연속 올랐고 반면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전날 크게 상승했던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은 것 외에는 거의 보합세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현재 추세는 명확하게 가치주 상승의 시기입니다. 오늘도 다우에 포함된 기업이자 미국 가치주의 대명사인 존슨앤존슨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6%가 넘게 올랐고 다우지수 포함사인 트레블러스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오늘은 경기 민감 섹터가 초강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급등했던 기술주 섹터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반면 박스권에 계속 머물고 있던 가치주 섹터는 순환매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치주들의 실적이 엄청 좋고 반면 기술주들의 실적이 엄청 나빠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술주는 선행해서 주가가 너무 달린 탓에 그 기대감에 조금 미치지 못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반면 가치주들은 아주 오랜 시간 횡보를 하면서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반대로 약간이라도 괜찮은 실적이 나오자 매수세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은 늘 돌고 도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트렌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함부로 옮겨 다니면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 국룰에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은 경제지표마저도 현재 트렌드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이 나오면서 예측치보다도 훨씬 낮았고 최근 두 달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고용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용이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는 바로 나와야죠. 경기 위험의 하락 그리고 금리 전망의 상승입니다. 덕분에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오르면 그 다음은 달러와 직접적인 역상관관계를 가지는 상품 시장의 하락입니다. 따라서 금과 은은 오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와 디커플링 되어서 상품 시장과 동조성을 더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도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 달러 상승에 의한 기계적 반응일 뿐이고 투자자들은 더 중요한 것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스닥과의 디커플링인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나스닥과는 눈에 띄게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스닥보다는 금과 훨씬 동조화된 모습을 보였죠. 이것은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증시와는 완전히 다른 비트코인만의 독특한 자산 포지션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대표적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단순히 나스닥의 2배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는 자산처럼 움직였었는데 2022년 약세장이 끝나고 2023년 새로운 시장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확연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애당초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아니라 금의 네이티브 디지털 버전의 상품이기 때문에 나스닥과 가격이 같이 움직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앞으로 비트코인의 주류화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새로운 자산 포지션으로 정착되는 움직임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적 성향이 있는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 그리고 공격적 성향이 있는 투자자라면 고성장 자산 중 증시와는 다른 포지션을 가진 자산을 포함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나스닥은 정말 안 좋았는데요. 테슬라가 어제 실적 발표 후 오늘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여 10%가 넘게 떨어졌고 넷플릭스도 거의 10% 떨어진 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두 개 기술주가 실적 실망감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하자 기술주에 대한 투심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나머지 기술주들도 모두 끌고 내려갔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엔비디아와 메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떨어지는 게 이성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감정적으로 다 같이 던진 것이란 걸 쉽게 느낄 수 있죠? 이처럼 시장의 단기적 움직임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으며 그날그날의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장기적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가격 하락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럴 때를 찬스로 삼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를 때 뒤늦게 흥분해서 매수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가치와 상관없는 가격 하락이 있을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더 좋은 것이죠. 단 추세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일정 기간은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의 규칙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환의 규칙을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좋으며 약간 떨어졌다고 바로 올인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10%나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가격이 크게 달려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도도 강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최대 3배 가까이 올랐었고 2분기 들어서도 50%나 상승했습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던 만큼 매도 물량도 거셌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장기적 기업 가치가 크게 할인될 만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사의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10%나 줄어들 만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네, 기업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단순한 감정적 행동 패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추가 매집의 타이밍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세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남는 자금을 한 번에 올인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눠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나눠 사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은데요. 가장 쉬운 예는 가격이 5% 하락할 때마다 투입하려던 자금을 20%씩 투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네, 보시다시피 시장의 모멘텀이란 것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자주 바뀌며 돌고 도는 순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자산이 오늘은 안 좋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얼마 후에는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이렇게 가치와 상관없이 추세 따라 움직이는 가격에서 이득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추세를 쫓아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세에 역행하여 거래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치와 상관없는 단순 가격 하락이 발생할 때 돈생 강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투자의 지향점이 짧은 시간 동안의 차익 매매에 있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책꽂이에 꽂아두었던 돈의 규칙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